네,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시스템 대형 사고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네, 방재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영 강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세월호 침몰 사고 드러난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결과로 보면은 이제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응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지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총체적으로 아마 낙제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 국가 위기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 매뉴얼이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네네. 왜냐하면 업무가 굉장히 상세하게들 재난 유형별로 있어야 되니까. 네.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표준화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휴대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부처 간의 이제 업무 분장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네. 여기 보면은 조금 너무 이렇게 좀 활용하기가 옆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옆으로 좀 어느 정도 보여드릴까요? 두께인지 보여드리면 한 좋을 것 300-400페이지 같은데요. 되는 부분도 예. 있고요. 예. 이게 보통 지금 원전 안전 분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이거든요. 원자력 예. 안전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원자력만 관련된 실무 매뉴얼입니까? 예. 아니면 일반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인가요? 아까 원자력만 관련된 원자력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원자력 관련돼서도 굉장히 수십 개의 매뉴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너무 있습니다. 방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네.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상세하게 다른 매뉴얼하고 연계 부분도 좀 다듬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이게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외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매뉴얼들이 있고요. 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에 딱 들어올 수 있고 그 어느 나라 거죠? 미국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요 앞에 있는 거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중대본에서 이제 어떻게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예. 그 재난 담당자가 이제 가지고 해야 될 이제 행동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경같이 그 현장에서 이제 뛸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휴대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꼭 필요할 때 들어가기 전에 볼 수도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시민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용으로도 있고 이거를 예. 꼭 자기네 나라 영어로만 돼 있지 않고 한국어나 베트남어나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서군요. 그러니까 예, 한국인들을 그러니까 위한 안내서군요. 이건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거고요. 네. 요건 이제 예. 한국에 대한 거고 이건 이제 원래 자국인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방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압축해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게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군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쉽게 볼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형 사고 때마다 거론되는 말 가운데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예. 겁니까? 예, 그 미국의 이제 그 보험 관련된 이제 회사에 근무했던 하인이란 분이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재난이 한 번 발생하면 예. 그 앞에 벌써 29건의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네. 그 앞에 또 한 300건 정도의 징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때도 보면은 예. 벌써 여러 번의 어떤 사고들이 있었던 게 벌써 보고가 됐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운전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게 위험했었는데 넘어갔다라는 것들이 거의 한 300건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었으면은, 거기서 했으면은 이런 어떤 끔찍한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미리 경고등도 켜졌고 경고음도 울렸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벌써 몇 년간, 몇십 년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 네네. 예. 그리고 아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얘기가?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냥 감추거나 또는 이번에 넘어갔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큰 이런 어떤 끔찍한 재난으로 됐고요. 네. 이미 통계에서도 보면은 재난 영감에서 사고가 계속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그 재난의 바로 기본적인 속성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걸 본다면 지금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대비를 하겠지만 또 제2, 제3의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시스템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 만약에 우리가 안전 점검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을 강화시키고
대응에 대한 시스템들을 강화시키고 훈련 같은 것들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몇 년 지나고 또 발생할 거고 벌써 또 다른 쪽에서 또 발생할 거고 이미 벌써 뭐 경주에서도 있었고 태안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더라도 지금 이제 사고 발생 9일째 아닙니까? 예. 뭐 여전히 이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예. 그런 어떤 각 그 기관별로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조금 뭐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키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키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예. 현장이냐 또는 이제 그 중앙이냐가 네. 차이가 있고요. 예. 이게 두 군데 다가 키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역할이.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구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실종자 가족분들을 이제 돌보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이제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은 컨트롤 타워가 현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은 뭐 해경이나 뭐 해수부든 이런 쪽이 이제 담당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부처 간에 이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이제 심해 잠수 같은 거 할 때는 뭐 해군이 동원돼야 될 수도 있고, 이건 국방부의 일이기 때문에 뭐 해양수산부하고 국방부를 어떻게 이제 조율할 거냐 이런 건 중앙의 역할이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안산시에 계신 이제 많은 어떤 그런 그 가족분들에 대한 어떤 그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중앙에서 도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의 컨트롤 타워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통일이나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시점에서 적절한 발언이냐, 선긋 기간이냐, 뭔가 이런 좀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 정부마다 네. 어떻게 이제 이 시스템을 짤 것이냐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일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그동안 이제 안보에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안보 쪽의 중심을 논의라고 이렇게 청와대는 안보 쪽에 하겠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모든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돼서 한다라고 이제 그 출범 초기에 아마 이렇게 시스템을 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일단 청와대에서 해야 될 어떤 정무적인 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능이 보강에 대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이제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전 부문을 2차관이 담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이제 안전 부분을 더 좀 경시한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그 조직 체계에서 예. 관행적으로 그냥 한 건데요. 원래부터도 1차관은 이제 행정 쪽에 중심이 됐었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행정과 안전 쪽의 비중을 보면은 공무원 숫자나 이런 게 행정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관행적으로 1차관을 행정 쪽으로 했고 2차관을 안전 쪽으로 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시했다면은 이걸 일리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었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짤 때 뭐 일단 다른 기관하고의 어떤 그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 한다면은 조금 바뀌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 예. 이번 사고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행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유기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인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안전을 중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긴 했지만 전체 예산 가운데는 보면은 0.3%밖에 안 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이제 그 이쪽 재난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증가돼야 된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보통 한 1%에서 1.5% 한 보통 이제 1.5% 내외를 이제 짜고 1.5% 있는데, 네요. 예, 1.5%? 미국도 그렇습니다. 네. 예. 최소 1%는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또 다른 어떤 교육이나 다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짜다 보면은 그동안 이제 소방방재청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이제 5년 전보다 한 2배 정도 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이게 올라가야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경제가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외국에 비하면 거의 우리는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네요. 예, 아무래도 아직 적습니다. 예. 이 안전 문제에 대한 이제 정부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봤는데 기업들도 조금이 아니라 뭐 많이 이번 그 선사 같은 경우에 예. 상당한 문제점을 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업도 이제 모든 기업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제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기업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잘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뭐 좀 소규모 기업들이든지 또는 이런 쪽에 중시하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천민적 자본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상업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이런 데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예산을 안 쓰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떤 비극적 재난으로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월호의 청해진 해운만 보더라도 이게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 또 채용하도록 돼 있고 이런데 이런 기업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그 안전 관련된 규정을 예. 철저히 지켰으면은 이렇게 사고나 이런 것도 있으면 벌써 이미 이 해운사에서도 네. 사고가 계속 있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리포트가 되고 뭔가 이상하다는 게 징후가 나왔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들어갔고 했으면은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또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징후들이 있었고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간 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실종자 가족들의 이제 불만 가운데 하나가 현장에서 이제 소통의 부재 이런 걸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은 그냥 뭐 느리기가 일수고 그다음에 뭐 내 소관이 아니다 이제 이런 답변만 돌아오기가 일수고 절차도 복잡하고요. 절차도 예. 복잡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가면서 조금씩 이제 체계가 잡혀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체계가 처음부터 사실 잡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실제 가족들한테 어떤 그 대응하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이제 외국에서는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즉 예. 위기 대응 소통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가 한 십몇 년 동안에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예. 왜냐하면 선진국도 똑같은 실수들을 20, 30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도 키웠고 PIO라고 합니다. Public Information Officer라고 해서 예. 이런 사람들 키우고 교육 훈련도 많이 시키고 특히 이제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이드북도 만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매뉴얼인데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건 이제 어떤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기관이든지 네. 이렇게 재난이 발생해서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경우에는 네.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표현을 절대 하지 마라. 예. 추측성 발언을 해서 너무 헛된 희망을 주지 마라. 잘못된 정보를 꼭 주지 말고 걸러내야 된다. 네. 라는 식의 어떤 규정들이 있고요. 또 어떤 행동들을 해라. 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 누구하고 연락을 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통의 부재 같은 것들을 최소한 이제 문제를 이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재난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이 해야 될 것도 있습니까? 예, 언론 부분도 그것도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대한 언론은 어떻게 부분도 됩니까? 예. 이를테면은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측성 보고를 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 일단 최소의 어떤 그 미리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가 어떨 때 필요하겠구나라고 네네. 하면은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기본적으로 이제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깊게 조사를 해서 네. 그다음에 따로 이제 심층 보도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어떤 예.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보도를 해드리는 저희도 단어 선택 하나하나라든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뭐 회복해야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쨌거나 아직도 이제 그 실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고 네. 그다음 확인돼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렇게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본적인 시스템은 우리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을 좀 짚어봤습니다. 방재 전문가 김근영 강남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